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에 있고 현재 한국간담체외과학회 이상을 맡고 있는 박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뭐 예정 시간은 20분인데 조금 시간은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이 플로어에는 지금 내과 췌장암 전문 내과 선생님 두 분하고 우리 외과 선생님 두 분, 나중에 소개는 각각 하시겠습니다만은 다 소개 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여러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앞에 나와 계시는 우리 네 분의 우리 췌장암 전문 내과외과 우리 교수님들, 우리 네 분의 패널에 각자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우측부터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췌장외과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권의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국췌장암 네트워크 대표 김선혜입니다. 저는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 현재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의 소화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진입니다. 네. 예, 저는 대한췌장담도학회 교육이사를 맡고 있고 현재 삼성서울병원의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셨지만은 이 한국췌장암 네트워크가 이제 사실 전체를 지난 8년간 또 전체를 주관하시지만은 내과 외과 두 큰 다른 과 선생님들도 많이 관계가 있지만 두 개의 큰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두 파트의 학회 선생님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같은 자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박 기자님. 예. 먼저 자기 소개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옵저버 박선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췌장암 치료 기회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 치료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았을 때 장기 생존율이 어느 정도로 보고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췌장암 완치율을 2배로 높이기 위해서 특히 신경 써야 될 연령대가 따로 있는지와, 그리고 해당 연령대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게 이제 내과와 외과 선생님이 어느 분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좀 다를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 회장님부터. 제가 이게 내용에서 되게 다 나왔던 얘기 같은데, 전체 환자 완치율은 지금 최근 발표는 한 1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까지 10% 또는 그 미만으로 됐던 것이 최근에 13%가 됐다는 것은 이제 좀 좋아진 것 같은 인상은 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최근 환자들이 많이 포함된 경우에 생존율이 약간 좋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그거를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완치율은 수술 후에는 지금 한 20% 내지 한 2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췌장암도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그 조직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기 또는 췌장 실질 내에 국한되어 있는 작은 췌장암인 경우에는 수술 후의 완치율이 40~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내과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꼭 수술을 해서 완치를
우리 기대가 되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전이가 있다든지 수술이 곤란한 환자에 있어서도 치료가 중요한 게 결국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은 삶의 양과 질을 늘리려는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냥 무한정 길기만 하고 삶의 질이 너무 나쁘다 그러면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시경 치료, 환자분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황달이 오고 그로 인해서 겪는 고통들이 많은데 내시경 치료 어렵지 않게 하면 환자들의 그것만 가지고도 삶의 그 길이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항암을 함으로써 환자가 겪는 악성 통증이랄지 좋지 않은 증상들, 악액질이라 표현하는 이런 증상들이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삶의 퀄리티, 즉 질과 양을 다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병계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심히 치료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마지막에 그 박선혜 기자님의 질문이 이제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조금 접근법이 달라야 되나 그런 약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그런 어떤 연령대에 혹시 그런 네. 부분에서 아까 70대, 80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70 지금 췌장암 환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이 50%가 넘고 80세 이상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령 환자에서의 이제 수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긴 한데 환자분의 그 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주 고령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의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저도 70대 환자가 많은데 70대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인 타겟이라고 지금 질문을 굳이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한 70대 내지는 뭐 60대 정도가 이제 타겟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게 하느냐 하는 거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치료 효과가 있다. 수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발전한 항암 치료라든지 또는 안 계시지만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세간에 진단받으면 사형 선고라는 말은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이광혁 우리 내과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어느 때 우리가 뭐 나이가 얼마가 되면 그만둘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그 환자가 저희한테 진단 받았을 때 앞으로 살아갈 확률이 얼마이냐 보통 이런 걸 보통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평균 연령이 지금 88세인데 88세가 되면 살아갈 확률이 0은 아니거든요. 그 환자분이 그때까지 살았을 때 앞으로 expected survival, 그러니까 기대 여명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근데 췌장암은 기본적으로 이게 진단받고 치료를 안 하면 1년 내에 죽는 병입니다. 아까도 통계에서 보셨지만 진단받고 거의 대부분 죽는 그런 통계의 병이기 때문에 expected survival이 1년 이상이면 일단 치료는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뭐 이진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퀄리티를 좋게 하는 게 좋은데 항암제 치료하다가 항암제 부작용이 더 심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항암제 부작용을 이겨내고 잘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불행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치료해 보기 전까지는 얼마만큼 부작용이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오시면은 일단 그래도 뭐 환자분이 전신 상태나 이런 게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고 항암제 치료 같으면 그 효과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참고로 오늘 행사를 쭉 뒤에서 이제 저희가 비디오를 녹화를 저희게 다 영상을 담고 있는데 이 자리도 잘 담아서 저희가 예를 들면 유튜브에도 또 올리고 할 테니까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마이크를 좀 더 들릴 수 있나? 예. 예, 뭐 저기 자기 소속과 이름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된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이델리 이지연입니다. 그 2년마다 국민 건강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 검진을 통한 췌장암 발견율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만약에 수치가 좀 낮다면은 추가로 어떤 검진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어디 내과 선생님들 쪽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제 그나마 좀 쉽게 췌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초음파 일반 복부 초음파 내시경이 아니고 복부 초음파 정도일 텐데 지금 복부 초음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는 환자에서만 선택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실행해주고 있는 현실이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실은 또 복부 초음파 자체가 이 췌장이 그 바로 앞에 위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 안에 가스 때문에 이 초음파의 적이 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음파로 이 췌장을 완벽하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아주 바짝 마른 사람들은 잘 보이는데요. 저만 돼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CT를 찍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요망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췌장암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이럴 때는 환자가 갑자기 당뇨가 생겼거나 몸무게가 갑자기 빠졌거나 또 상부에 통증이 면서 등 쪽으로 뻗치거나 황달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비슷하게 왔을 때 긴가민가 하지 말고 그때 빨리 가서 우리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른 병균을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물론 이런 그 의료 정책적으로 그러면 초음파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도입하고 뭐 필요하다면 CA19-9라고 하는 종양 표지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 암에서 전립선 암만큼 유용도가 높지 못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췌장암 환자의 CA19-9가 안 올라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암이 되면 이제 추적할 때인데 뭐 굳이 한다면 그 정도 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효용도가 높을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기자님 말씀이 국가암 검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암 검진은 5대암 검진에만 그런데 아까 우리 췌장암이 5대암의 발생수로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암 검진에는 현재 들어가 있지 못해서 이진 이사님 말씀은 초음파 검사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니까 뭐 그런 데서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게 아마 현재로는 아까 나왔던 고위험군이라는 걸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이 계신가요? 이제 췌장암에 대한 스크리닝은 아직까지는 저희 병원에서 하지 않고 있고요. 선별 검사는 사실 이게 경제적 이득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크리닝을 그러면 대신에 이제 고위험군 좀 발병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발견율이 높아지니까 그 들인 돈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고위험군을 보통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췌장암에 잘 발견되는 유전자군이 있습니다. 퓨이치에거 신드롬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브라카 신드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국에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신드롬이 있는 환자들의 췌장암 위험성이 높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당뇨가 갑자기 발생한 연령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랑 50% 정도 유전자가 같을 확률이 있는 그 친척에서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이게 보통 형제 자매들이 보통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췌장암이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스크리닝 검사를 하자는 선별 검사를 하자는 미리 어떤 검사를 해서 빨리 발견해내자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연구도 약간 디베이트가 있어서 이걸 정말로 꼭 강조를 해서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정도여야 되느냐, 이건 아직까지 좀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들, 가족성 췌장염의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뭐 만성 췌장염,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췌장 낭종에 대해서도 약간 계속 그런 스크리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프랙티스에서 스크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췌장에 낭종이 1.5cm짜리 있어가지고요. 췌장의 머리에. 그래서 매년 무슨 검사가 제일 좋을지 사실 궁금한데 아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CT 하시는 게 그래서 제일 이제 좋고요. 네. 1년에 한 번씩 CT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자라가지고 약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럼 제 개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저기 또 다른 우리 기자님 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편하게. 예. 네, 현대건강신문 여희숙 기자입니다. 첫 번째로 완치율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2배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10년 동안 2배로 늘리려면 어떤 과제가 선결되어야 하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도입돼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외과에서 또 내과에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권의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완치율 2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네,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완치율 한 10% 정도 내외로 보는데 저희가 이제 수술해 보면 1기 환자들만 모아서 생존율을 따져보면은 과연 40-50%가 되고, 그럼 그런 환자들을 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끔 하면 2배로 늘리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과의사 입장에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길 중에 하나다. 또 우리 내과에서 좀 아까도 무슨 이제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이게 맞춤 치료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암이 다르고 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치료해야 된다 그러는데, 심지어는 같은 사람 안에서도 암이 굉장히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이제 암 중에는 천천히 자라는 암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기 진단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종류의 암들이 췌장암에는 꽤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년에 예로 6개월 전에 CT 찍었는데 6개월 뒤에 CT 찍었더니 췌장암이 발견됐는데 수술도 못 한다고 얘기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빨리 자라는 형태의 암들이 있어서 결국 이런 형태의 암들을 치료를 하려면은 결국엔 암에 대한 항암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암에 대한 면역 치료, 뭐 표적 치료 같은 전시적인 치료가 상당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근거들 중에 하나는 뭐 췌장암이 아주 작을 단계에서도 피 검사를 해보면은 혈액에 췌장암 세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서큘레이팅 튜머셀이라 그래서 튜머셀이 그러니까 피에 있다 그래서 다 전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전이 장소에 가서 자라서 거기서 거기서 커서 거기서 이제 커져야지만 전이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 치료를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췌장암의 특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항암제가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저희 생존율이 갑자기 늘었는데 그 늘은 그 시점에 보면은 폴피니녹스라는 항암제랑 젬시타빈, 나파크리탁셀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암제들이 도입되면서 생존율이 늘었습니다. 이 생존 느는 거를 가만히 패턴을 보면은 전이성 췌장암의 생존율이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수술 전후에 이 항암제를 함으로써 수술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내과적인 입장에서는 항암제 같은 시스테믹 치료가 더 좋아져야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항암제 또는 좋은 면역, 좋은 약이 나와야 된다. 지금 아까 그 질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어떤 정책적인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은 뭐겠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이광영 이사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적인 이제 지원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표적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담도암에서는 일부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좀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아직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에 대한 검사도 다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유전자 같은 걸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같은 그런 기법들은 뭐 전부 다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뭐 사실 그거를 해서 늘리려고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초음파 내시경이랄지 여러 가지 장비 기구 전부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구는 아예 뭐 의료 보험에서는 지불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힘들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췌장암은 갈수록 무섭고 쉽지 않은데 그걸 다루는 소화기 내과 의사, 또 췌장 담도암을 하는 외과 선생님은 갈수록 사라지고 있고, 이제 아까 보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일 유명한 윗불이라고 하는 췌장암 수술 얼마 받냐니까 350만 원 받는데요. 쌍꺼풀 수술을 거기 하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한 350만 원 내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쌍꺼풀 수술을 하는 의사가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맨날 아마 수술하고 후진하면 3, 4일간 잠도 못 주무실걸요. 환자 또 어디 새는 데 없나, 피나는 데 없나, 잠은 잘 자나. 그리고 저희 이제 췌담도 내시경하고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마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시술하고 나면 집에 잠도 안 오고 아주 불안합니다. 이제 그런 항상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내 제자들 후배들 보고 또 췌담도 의사여라,
최담도 외과 알아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그걸 해결하려면 피치 못하게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의료계 또 우리 국민들 전체의 돈 의견들 또 필요한 기금들을 마련해서 적절히 또 피해가 발생한 또 환자분들한테는 또 괴롭고 어려운 일이니까 적절히 많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 수가 문제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했더니 자기가 돌아오는 보상이 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환자들의 부담이 만약에 뭐 다른 뭐 치료를 할 때 환자 부담이 10%라면 췌장암 환자는 5%로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어렵지도 않은 일이고 사실은 환자가 10,0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원 열심히 해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의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지원들, 보험적인 거, 또 이런 교육적인 측면인 거, 또 이런 위험, 의료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안들이 마련해 있어야 결국 총체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외과도 외과의 같은 상황도 이렇게 같이 대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 어떻게 10년 내에 우리가 이 2배로를 할 수 있느냐가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희 우리 회장님께서 결국은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리라고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3시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의사들 또는 전문 연구가들이 뭐 열심히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권우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또 조기 발견을 하는 그 도구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사들 연구자들의 노력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10년 내 2배로 지난 30년 동안 뭐 겨우 한 2~3% 늘어난 걸 10년 내에 2배로 하는 건 뭐 쉽지는 않지만 의사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췌장 또는 췌장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너무 늦게 진단되는 경우를 막고 또 운이 나쁘게 진단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모두 함께 국민들이 노력을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시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금방 질문하셨던 우리 예.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 기자입니다. 네. 그 국내는 그 완치율이 굉장히 낮지만 해외 완치율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최신 치료제 국내 개발 현황도 좀 부탁드립니다. 요건 우리 내과 쪽에서 말씀. 완치율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러시군요. 말씀드리면 서양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췌장암이 많은 나라죠. 미국이나 유럽 다 포함해서 공히 8% 정도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 췌장암 관련 그 캠페인을 하는 단체들이 홈페이지에 내걸고 있는 그런 장기 생존율도 거의 8%로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픽스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우리는 어떻게 13%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과장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디테일을 보면 예후가 조금 좋은 타입의 그런 유형의 췌장암도 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앞으로 5~6년 후에 5~6년 전의 과거의 데이터를 돌아본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틀림없는 거는 비슷하게 이렇게 통계를 쭉 내왔는데도 최근 통계가 조금 올랐다는 거는 좋아지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미국이나 유럽 또 일본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훌륭한 면이 있고요. 특히 이 췌장 담도 분야는 외과 선생님들의 훌륭한 손기술과 또 수술의 능력과 또 이 췌장 담도 분야에 있는 우리 내과 우리 선생님들의 그 솜씨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거의 저희들이 그 탑 리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그 생존율이나 치료율 여러 가지
뭐 그런 성적은 뭐 우리나라가 뭐 결코 뒤처지지 않는 나라인 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예.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이 새로운 치료제 어떤 앞으로 예. 어쨌든 뭐 저희가 약을 쓰는 거는 뭐 외국이나 저희 나라나 똑같이 환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약에 대한 정보는 이미 인터넷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뭐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 췌장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내시경으로 얼마만큼 황달을 잘 감소시켜 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술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아마 이런 저희들 나라의 손재주가 아마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치료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나라는 아직 제약회사에서 그 치료제를 만들어서 3상까지 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게 하나 됐던 게 GV1001이라고 젠백스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삼성제약에서 해가지고 3상까지 갔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직 좀 퍼블리시 되는 게 중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BP101이라 그래서 스파크 바이오팜인가에서만 뭔가 하나 만들어서 지금 고형암에서만 하고 있고 췌장암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니까 그 클리니컬 닷 GOV라고 미국 그 사이트에 등록해서 미국에서 아마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녹십자에서 이뮨셀 LC라고 그 간암에서 치료되고 난 다음에 어주번트로 쓰는 그 면역 치료 요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3상이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약에 대한 스터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었을 때 임상 시험하는 그게 쭉 나와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gov라고 하는데 가면은 췌장암 관련한 신약 1상, 2상, 3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신약을 이렇게 임상 시험할 능력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 전체의 규모가 췌장암에 대해서 특히 새로운 약에 대한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맞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정도만 더. 예, 질문 하실까 말까 그러셔서 제가.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젊은 췌장암 환자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뭐 20, 30대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면서 이제 젊은 연령대에서도 췌장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20, 30대는 아무래도 좀 검진의 기회도 많이 없고 이제 증상이 있어도 췌장암을 의심해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젊은 환자들의 뭐 검사나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조언들도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췌장암 환자들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아까 보니까 저는 여자가 췌장암이 많이 늘어난다는 게 저도 좀 되게 그렇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주시. 글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젊은 췌장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환자분이 왜 생겨났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제 환자 같은 경우에 젊은 환자들이 저희들 보통 젊다 그러면은 50세 이하면 젊다고 봅니다. 췌장암 환자들은 그런 환자들도 일단은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의 차이라면 저희가 어떤 치료를 하면은 그걸 잘 견디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을 더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큰 경험이 없어서 젊은 췌장암 환자의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결국 이 췌장암이 크게 봐서는 대사성 질환의 한 그룹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뚱뚱해지고 당뇨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췌장암이 올 확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성들이 증가하는 이유도 과거에는 이제 이 비만도를 봤을 때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비만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성들도 빠르게 비만율이 높아가지면 하면서 비슷해지는 것 같고요. 요즘은 젊은 남성들도 보시면 비만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간 쪽에서도 이제 지방간 환자가 늘고 있고 아마 그런 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얘기하기에는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환자들은 잽싸게 한번 췌장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서 별 문제가 없는지, 또 집안 내력에 그런 췌장암의 병력이 있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젊더라도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췌장의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담배거든요. 요즘 담배 많이 줄고 있긴 한데 금연은 굉장히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 아까 한성식 교수가 이제 여자가 많아지는 걸 얘기하고 그 이유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잘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추정을 하면 담배 피는 여자들이 좀 많아졌다. 그다음에 이제 소셜, 사회 활동을 하는 여자가 많아졌다. 뭐 이런 정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상당히 젊은 나이에서 당뇨가 갑자기 생겼을 때 정말 우리가 췌장을 한번 꼭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 국민이 정말 안다면 조기 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혹시 더 질문이, 시간이 사실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나서요. 그럼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나눠주신 여러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폐회식은 폐회사를 회장님께 좀 청해 듣겠습니다.